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러닝팁스 기말시험 만점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러 우리 생활체육지도과의 이나리 학우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말시험 만점 공략법을 말씀드리게 된 생활체육지도과 이나리입니다. 현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고 내년 2월에 1기 졸업생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체육지도과의 첫 번째 네. 졸업생이 되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우리 생활체육지도과 요즘에 인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수님들이 또 잘 가르쳐 주시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학과 뭐 자랑하실 거 있으면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지난 24년 9월에 전과자 유튜브에서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촬영이 있었고요. 아, 맞아요. 저도 예. 잘 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교수님과 네. 예, 학우분들이 많이 훌륭하시고 네네. 예.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웃으시네요. 네, 정말 훌륭하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점점 우리 그 한국방송통신대 생활체육지도과가 네. 또 처음에는 잘 이제 인지도가 없었다가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체육지도과를 졸업하면 또 다양한 자격증 취득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제목이 참 좋습니다. 기말시험 만점 공략법.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만점 받으셨습니까? 네, 전 과목 만점 받았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자, 그럼 만점 공략법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기간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마 평상시에 공부하는 기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시험 준비하는 기간들이 또 따로 있죠. 시험 준비 기간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말 시험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저 세 가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학습 진도율 형성평가에 들어가죠. 학습 진도율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지,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일정 선택, 또 시험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거, 어떻게 예상 문제를 뽑아보는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신 것 같고요. 기말 시험에는 또 시험 직전에 이때 또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응시하는 도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객관식을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령들 하나하나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평상시에 공부할 때 과목 선택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과목 선택하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같이 이제 우리 생활체육 지도과에는 2, 3학년 편입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 3학년 경우에는 2, 3학년 교과목이 먼저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이제 저학년 과목을 먼저 수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학년 과목을 수강하기보다는 저학년 과목으로 먼저 기초를 쌓은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연계되는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도 더 잘 되고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스포츠 경영 관리사 같은 자격증 응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네. 저학년 1학년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네. 특히 여기 보니까 그 편입생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2, 3학년 편입생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배정된 과목을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어떤 그 자격증과 관련된 저학년 과목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자격증 보니까 뭐 건강운동관리사라든가 생활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있으니까요. 관련된 선배님들 뭐 이렇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과목 선택하는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진도율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진도율은 또 우리 형성평가에 20점 포함되기도 하죠. 자, 진도율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진도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형성평가 기간이 11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학기에 보통 6과목을 수강 그렇죠. 신청을 하니 보통 6개. 예, 그럼 총 이제 90강이 되고 그러면 하루에 한 강씩은 들어야 기말 시험 준비할 수 있는 20여일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한 강씩을 수강하든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에 7강을 본인의 여유 시간에 맞춰서 그 수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빼놓지 말고 꾸준하게 수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수강하면 또 그게 어떤 거는 막 5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네.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배속을 활용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을 2배속으로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 40분에서 60분짜리 강의가 20분에서 30분으로 그렇죠. 줄어드니까 훨씬 시간 활용하기도 좋고 한 번 볼 거를 2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무조건 배속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이동하면서는 또 어떻게 네. 활용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MP3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이동 중에 들으시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들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노 캠퍼스를 이제 누워서나 아니면 이제 그 실내 사이클이나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도 이제 앞에 틀어놓고서 보는 편입니다. 생활체육치료 가니까 운동하시면서도 공부를 하신다. 네. 네, 무슨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학습을 하신다라는 이렇게 해서 학습 진도열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네. 있다. 배속 관리도 배속 활용도 해보고 네. MP3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평상시에 듣게 되면 일단 듣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내용 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용 정리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후 PPT에 제가 정리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큰 흐름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든 걸 세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뼈대를 먼저 쌓는다는 그 생각으로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회독을 반복을 해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면서 학습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요 부분을 체크하는 그 정도로만 이제 보고 특히 이제 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표는 유의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네. 읽어보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보통 교수님이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 보기에 나와 있는 뭐 학습 개요나 목표에 그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체크를 해두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용어가 이렇게 특이한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용어들은 무조건 체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학습 진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네. 요약을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동영상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네. 명확하게 알고 나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저렇게 표나 이런 것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지금 화면 보니까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비어 있는데 저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건가요? 저거는 지금은 없어진 운동과 건강 교과목인데요. 예. 이제 저희 학과가 신생학과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교과목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새로 신설되는 교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교과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강의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그때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놓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애매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부분만 따로 시험 직전에 이제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부 내용과 내가 예. 잘 알지 못하는 네. 내용들을 구분해서 하기 네.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강의록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의록 부분들도 저렇게 다 하나씩 캡처하셔가지고 네. 공부를 하시는군요. 강의가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 그 PDF로 제공되는 거를 디지털 매체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프린터를 하셔서. 네, 프린터를 이제 그 한 면에 이제 PPT 슬라이드 4장씩 해서 양면 복사를 하면 그거를 이제
다 제본을 해서 한 권의 교재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딱 들고 예. 다니면 완전히 예. 요약본이 되겠네요. 예, 이제 우리 학과에는 아직 그 교재가 있는 과목이 3과목밖에 없어서요. 이제 교재가 없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 참고할 만한 도서도 마땅치 않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록을 예. 내가 캡처해서 나만의 교재로 만들어 네. 활용한 이런 방법들을 네. 보실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거 정리해 놓은 걸 보고 네.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아니라면서요.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이 교과목에 따라 교수님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교재가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습 개요 목표 정리하기 연습 문제가 정리가 잘 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자기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15장을 만들어 두면 이거를 워크북으로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자신만의 워크북을 네. 만드신 거군요.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다 있으니까 저기 추가로 이제 3번 문항에 이제 있는 것들은 PPT 강의록에 있는 추가된 연습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저게 추가해 놓으면 필요할 때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를 하지만 네. 또 강의록에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캡처해서 네. 나만의 어떤 네. 워크북으로 네.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신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이건 또 그 교수님들의 네. 강의 화면인데요. 네. 강의 화면도 캡처를 해 놓으신가요? 네. 앞에 핵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다 틀리다로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통 OX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항의 보기로 나올 경우가 많고요. 이제 오른쪽에 표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의 제기될 가능성이 적어서 교수님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암기를 하시는 편이 좋고 아니면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캡처를 해서 이렇게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 보면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할 때 네. 첫 번째 과목 선택을 어떻게 네. 하는지, 네. 두 번째 진도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1강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고 네. 내용 정리하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들을 직접 강의록도 캡처하시고 화면도 캡처하시고 네. 하시면서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 네. 이렇게 쭉 말씀 주셨습니다. 네. 야, 만점 받기 쉽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하시면 네. 당연히 네. 내면화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네. 또 아주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일정 선택에도 요령이 있다고요? 사실 이거는 이미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하고 계실 내용이지만 예. 혹시나 해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요일과 시간대를 이제 본인의 컨디션이나 이제 뭐 아침형 인간이라면 아침에,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면 저녁에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시험을 한 번에 6과목을 몰아보시는 학우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저는 시험은 2주에 걸쳐서 나눠서 3과목 정도씩 나눠서 보기를 네네. 추천드립니다. 내가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서 시험 일자를 좀 조정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6과목 한다 그러면 며칠에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네. 분리해서 네. 시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다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시간대 선택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서 네. 맨 뒤에 한 7시 때 타임으로 늘 시험을 보거든요. 늦은 시간에 네. 시험을 신청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체 리듬에 맞게 이제 올라온 컨디션으로 이제 더 이제 나은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시험 점수를 더 좋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학우님의 리듬에 따라서 네.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일과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네. 한꺼번에 시험을 보지 말고 네. 시험을 좀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로 이제 시험 준비 네. 그냥 듣고 내용 정리하고 나서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십니까?
우선 학과 특성상 없는 교재가 없는 교과목이 많기 때문에 강의와 강의록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강의와 강의록에서 문제가 100%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항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습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애매하고 모르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시험 직전 당일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예, 무조건 여러 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교재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던가 또 학과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생활 스포츠 학과 이 학과에서 는 교재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강의나 강의록을 꼼꼼히 봐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네. 뭘 모르고 있는지 네.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리고 또 예상 문제를 또 만드십니까? 제가 따로 만드는 건 아닌데 아까 예. 앞에 표나 이런 거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OX 유형이 될 만한 그런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사지선다로 나올 만한 문항은 제가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이제 특히 어떤 이론의 특징이라든가 이론을 다른 이론과 이제 비교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막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된다 이러면 사지선다에서는 무조건 이제 출제하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특성을 이제 파악하면서 유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서 사지선다, 그러니까 유형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이런 거는 사지선다로 나올 거야. 이런 거는 OX로 나왔으면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런 예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숫자나 표 같은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게 지금 정리해 놓은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사회학의 일부분인데 제가 키워드 위주로 시험 당일에 빨리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시험 직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문제로 출제될 만한 그런 키워드들을 저렇게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단어를 찾아보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 단어들을 찾고 그 핵심 단어에서 이제 꼬리꼬리를 물고 이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도 누군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복사한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네, 이게 체육 철학의 연습 문제를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연습 문제가 보통 한 강의당 2-3문제씩 출제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교재나 워크북이 없는 과목의 특성상 교수님이 어떻게 출제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연습 문제로는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최대한 이제 많이 풀어보고 저런 식으로 이제 연습 문제만 따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연습 문제가 잘 되어 있는 교과목은 저렇게 정리를 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어떻게 판매되는 그런 문제집 같이 정리를 잘 하셨고요. 지금 해놓으신 건 어떻게 문제를 예상해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의 목표나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아까 스포츠 사회학처럼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직전에 빠르게 앞에 연습 문제와 이게 병행해서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문제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도 아까 화면과 동일하긴 하지만 시험 준비했을 때 아까 우리가 내용 정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시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 기간에 일정을 선택했던 거, 그리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고 문제를 예상해서 사지선다, OX 문제 이런 것들까지 싹 다 정리해 놓는다면 진짜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진짜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시험 직전에 또 많이 떨리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전 노하우 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겁니다. 제가 시험 당일에 좀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리면서 이제 보면 학우분들 중에 이제 시험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것저것 풀어놓고 정리하고 태블릿에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네, 네.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한 30분 이상 일찍 도착을 해서 중요한 부분 아까 정리해 놓은 것 그리고 애매한 것들 그 위주로 이제 빠르게 다시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내용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일찍 도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시험 보러 가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만 일찍 가서 내가 아까 그 예상 문제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것들 다시 한번 빠르게 본다면 내가 그 놓치는 것들을 요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응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뭔가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미래 원격교육연구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고 힌트를 얻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막상 태블릿 시험을 처음 응시를 하고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처음에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만 시험을 보다가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니까 이제 제가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도 가끔 이제 헷갈릴 때도 있고 이 펜이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종이를 이제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종이를 받을 수 있는데 종이를 무조건 받아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이에 받아서 우선 이제 자기가 잠깐 이제 먼저 도착해서 읽은 내용들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이제 몰랐던 부분을 따로 이제 그 번호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애매했던 부분들도 따로 체크를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답안을 체크를 하고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전체 시험지로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모르는 거 딱 체크해 놨다가 다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또 뭐 기능은 있지만 그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께서는 따로 이제 여분의 종이를 받아서 거기에 내가 좀 헷갈렸던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놨다가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노하우들을 그리고 답안 체크도 꼼꼼하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 볼 때 요령이 또 있어요. 객관식 사실 이거는 이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제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학교 교수님들께서 그게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 가끔 이제 답이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면 이제 특징이 다른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얘가 조금 이 다른 보기들과 특성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해가면서 실제로 그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유추해가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 보는 그 날에도 시험 직전에도 좀 여유롭게 도착해서 긴장 풀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내가 정리해놨던 키워드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시할 때에도 여분의 종이 이런 것들 미리 좀 달라고 해서 준비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들 체크해 놓으시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사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뭔가 이상한 문항들이 유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객관식을 시험을 보시는 이런 요령들까지 아주 자세히 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시험 만점 공략법 우리 세 가지 큰 분야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학우님들한테 우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학과에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뭐 훌륭한 학우님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한 번만 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학우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노력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공부하신 내용들 기말 시험 만점 공략법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서 또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이야기들 듣고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